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 로타리라는 이 전 세계 140만 회원을 가진 거대한 조직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이게 그냥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뭐 하나의 글로벌 기업처럼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로타리 하면 그냥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하는 분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100년 넘게 다듬어진 아주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엔진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 지역사회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로타리라는 시스템 안에서 과연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좋은 시작인데요. 그 아이디어의 씨앗은 바로 정기 모임에서 싹트게 될 거예요. 클럽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죠. 심장이요? 네, 매주 또는 격주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초청 연사 강연도 들으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자리인데요. 바로 거기서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기 모임은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또 동료들의 지지를 얻는 첫 단계군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하려면요? 이제 클럽의 이사회로 공이 넘어가는 거죠. 이사회는 클럽의 회장, 총무, 재무 같은 임원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도서관을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 부지는 어디로 할지, 누가 책임지고 진행할지 같은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고 승인하는 뭐랄까 클럽의 전략회의실인 셈이죠. 그럼 연차총회나 클럽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전부 다 모이는 회의 같아서 조금 헷갈리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연차 총회는 1년에 딱 한 번 내년도 클럽을 이끌어갈 리더를 뽑고 작년 한 해 살림살이, 그러니까 재무 보고를 모든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승인받는 자리예요. 법적인 효력이 가장 강한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반면에 클럽 협의회는 좀 더 자유로운 타운홀 미팅에 가깝습니다. 모든 회원이 모여서 도서관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보태고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편하게 질문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죠. 알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정기 모임에서 나와서 클럽 협의회에서 다듬어지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그런 그림이네요. 자, 이제 계획이 승인됐어요. 그럼 실제 도서관을 짓는 일은 누가 맡아서 하나요? 바로 여기서 로타리의 진짜 힘이 나옵니다. 위원회라는 전문가 팀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로타리는 6개의 핵심 위원회를 권장하는데요. 이 구조가 참 재미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3개는 클럽의 내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팀이고 나머지 3개는 외부를 향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팀으로 나뉘거든요. 오, 내부팀과 외부팀이라니 그거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네. 예를 들어 클럽관리위원회는 정기 모임이 재밌게 운영되도록 하고 멤버십 위원회는 좋은 신입 회원을 영입하고 기존 회원들이 잘 적응하도록 돕죠. 그리고 홍보위원회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외부에 알리고요. 이 세 위원회는 클럽이라는 조직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아,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가 봉사활동 자체를 압도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도서관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는 건 외부팀이겠죠? 네, 그렇겠네요. 정확해요. 봉사 프로젝트 위원회가 바로 도서관 건립의 A부터 Z까지 책임지는 실행팀이에요. 그리고 로타리 재단 위원회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로타리 재단의 보조금을 통해서 어떻게 조달할지 방법을 찾아내죠. 마지막으로 청소년 봉사위원회는 새로 지어질 도서관에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미래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6개의 위원회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와, 근데 이 모든 야심찬 프로젝트와 위원회들이 돌아가려면 결국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당연히 드는 질문이지만 이 거대한 글로벌 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돈 문제인데 로타리의 재정 구조는 아주 체계적인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로타리가 어떻게 중앙의 통제력과 지역의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지 알 수 있죠. 3단계 구조라 마치 정부 예산 구조 같은 느낌이네요. 비슷한 비유예요.
첫 번째는 모든 회원이 국제 로타리, 즉 RI 본부에 내는 글로벌 회비예요. 1년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게 모여서 전 세계 140만 회원을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고 소아마비 박멸 같은 초거대 프로젝트의 기반이 됩니다. 이건 마치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국민이 내는 세금과 같아요. 아하,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방세 같은 개념이겠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도 단위에 해당하는 지구에 내는 지구회비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각 클럽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식대 등을 고려해서 걷는 클럽 회비입니다. 이 3단계 구조의 핵심은 글로벌 브랜드와 인프라는 중앙에서 책임지고 각 지역 클럽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중앙 집권적인 브랜딩과 분산적인 실행의 절묘한 조화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회비 납부에 굉장히 엄격하던데요. 90일만 연체해도 클럽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요. 네, 그만큼 재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자선단체일수록 돈 문제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마이 로타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회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클럽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도서관 프로젝트의 계획도 섰고 예산 확보의 길도 보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서관을 지을 수 없죠. 사람이 필요해요. 로타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팀을 만들어 가나요? 로타리는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는 걸 넘어서요. 클럽 자체가 지역사회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분류 시스템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사용해요. 직업 분류 시스템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클럽 안에 특정 직업군이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매년 설문을 해서 우리 클럽에는 IT 전문가나 젊은 예술가가 부족하네? 라는 걸 파악하면 그 직업군을 오픈 분류로 지정해서 전략적으로 영입 대상을 찾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훌륭한데요. 혹시 우리는 열정적인 지원자가 있지만 미안해요, 당신의 직업 커터는 이미 찼어요 라며 거절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조금은 인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그래서 이 제도가 과거처럼 아주 엄격한 쿼터제로 운영되기보다는 요즘은 클럽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추세예요. 핵심은 도서관 프로젝트를 할 때 건축가, 변호사, 마케터,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클럽 내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벤져스 팀을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영인만큼이나 기존 회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속감 부족이라고 하던데 로타리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나요? 아주 심리적인 접근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신입 회원에게 1년 동안만 다는 특별한 배지를 줘요. 배지요. 네. 그럼 기존 회원들이 저분은 신입이구나.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 걸어주고 챙겨줘야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죠. 또 정기 모임 때 자기 직업에 대해 한 5분 정도 발표하는 시간을 주면서 내가 이 조직의 전문가로서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와,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소속감을 높이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들이네요.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특히 젊은 직장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있겠죠? 그럼요.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점심시간에 모이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아침 일찍 만나는 조찬 클럽, 퇴근 후에 모이는 저녁 클럽, 심지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위성 클럽까지 등장했어요. 조직이 스스로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상상 속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계획, 예산, 사람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더 키우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클럽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로타리의 봉사 파트너 생태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더군요. 맞아요. 로타리의 가장 무서운 힘은 바로 이 생태계에 있습니다. 로타리는 혼자 일하지 않거든요. 청소년부터 지역 주민, 전 세계 전문가까지 거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청소년 프로그램, 로타렉트나 인터렉트네요. 네, 그들이 바로 미래의 로타리를 이끌어갈 리더십 파이프라인이에요.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인터렉트, 18세 이상 대학생과 청년 직장인들의 로타렉트가 있죠. 이들은 로타리의 후원을 받지만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독립적인 조직이에요. 아, 독립적인 조직이군요. 네, 심지어 5세에서 13세 어린이들을 위한 얼리렉트도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봉사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우리의 도서관 프로젝트에 이 친구들이 참여해서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도 있겠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로타리 회원이 아닌 일반 지역 주민들과 협력도 중요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 RCC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로타리안이 아닌 순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로타리가 뒤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아, 외부인인 로타리가 도서관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우리 동네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게끔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야 주인의식이 생기고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해지니까요. 듣다 보니 로타리는 단순히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인재 양성소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자료에 나온 로타리 평화센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로타리의 야망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로타리를 지역봉사단체로 알고 있지만 듀크대나 웁살라대 같은 세계 최고 명문 대학들과 협력해서 평화와 분쟁 해결 분야의 석사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스케일이 완전 다른데요? 지역 도서관 짓는 이야기에서 갑자기 UN이나 월드뱅크에서 일할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이야기로 점프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로타리는 단기적인 봉사를 넘어서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이 평화센터 졸업생들이 나중에 국제기구나 분쟁 지역에서 평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로타리가 그리는 큰 그림,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는 봉사의 선순환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는 전문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고 싶은데 기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를 위해 로타리의 글로벌 브레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타리 액션 그룹, RAGS라고 부르죠.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싱크탱크예요. 수자원 및 위생 액션 그룹에 연락하면 전 세계 최고의 수질 전문가들이 우리 도서관 프로젝트 옆에 작은 우물을 파는 계획에 기술적 타당성을 온라인으로 검토해 줍니다. 와, 심지어 현대판 노예제 근절 같은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전문가 그룹도 있어요. 그냥 액션 그룹이라고 해서 무슨 동아리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건 거의 분야별 글로벌 컨설턴트 집단이네요. 맞아요. 취미를 공유하는 로타리 동호회, 예를 들어 요트나 스키 같은 동호회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이 RAGS 덕분에 시골의 작은 클럽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월드 클래스 수준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타리 봉사의 질을 한 차원 높여주는 비밀병기인 셈이죠. 정말 놀랍네요. 처음엔 동네에 도서관 하나 짓는 소박한 상상에서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 정교한 회의체와 재정 시스템, 전략적인 회원 관리,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 주민, 나아가 전 세계 전문가 그룹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생태계를 여행한 기분이에요. 바로 그 점이 로타리가 100년 넘게 살아남아 영향력을 키워온 비결입니다. 단순히 선한 의지나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을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해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로테리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깊이 고민해온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토록 정교하게 짜인 시스템이 어쩌면 개인의 창의성이나 자발성을 억누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는 것과 개인의 순수한 열정을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 로타리는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